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출 방식을 놓고 이사들 간 대립각을 세워온 시민발전이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발전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직무대행의 이영태 이사를 선정하고 대표이사 선출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민태양광 발전 수익금의 시민 환원에 대한 방안은 대표이사가 선출된 이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선출 방식을 놓고 파행을 겪어온 군산 시민발전 이사회.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군산시에 손을 들어주면서 6개월 만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해 발전 수익 공유와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지난 9월 서지만 대표가 사임한 뒤 반년 넘게 공석인 대표이사 선출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사회는 직무대행의 이영태 이사를 선정하고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는 군산시 2명, 시민발전 2명, 시의회 3명의 추천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출할 예정입니다.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공개 모집 공고가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접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복수 추천을 통해서 우리가 대주주인 군산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표이사 선출은 이사들 간 이견을 보이면서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직무대행을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 발전 매출액은 289억 원, S&P 상승으로 당초 목표인 190억 원보다 65.7%의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시민발전은 대표이사가 선출되면 시민 의견을 받아 시민 환원액을 어디에 쓸지 정할 방침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을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도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설명도 겸해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가질 예정입니다. 6개월 만에 열린 시민발전 이사회. 시민 태양광 발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본물을 이루면서 국가산단 확대를 추진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단 확대 타당성 조사와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 착수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용역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 투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 산업용지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해 산단 입주 계약은 21건으로 지난 2013년 이후 누적 계약 건수 50건의 절반 수준입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소재 기업 2곳이 5천억 원 규모를 투자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리튬 화합물 양산 공장 건립 입주 계약을 30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와 함께 한중 합작 법인인 GM 코리아 뉴 에너지 머티리얼즈로부터 지난 24일 1조 2,100억 원의 최대 규모의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기업에 전력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변압기가 증설될 전망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전북도, 한국전력과 새만금 지역 전력공급 실무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산단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전력 수요 정보를 한전에 제공하고 전북도는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변전소에 변압기를 증설하고 장기적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내 사회적 경제 분야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군산대 인근에 문을 열었습니다. 혁신타운은 도내 1,900여 곳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 기업의 지원과 판로 마케팅을 돕게 됩니다. 또 혁신타운에는 32개의 기업이 입주해 기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지로 만든 인형이며 조명 등이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전통적인 멋스러움과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져 일상생활 곳곳에서 한지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사회적 기업이 군산에 지점을 냈습니다. 입주하게 된 계기는 여기에 그 교육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구축이 돼요. 그래서 시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고, 그리고 수학여행단이라든가 해외에서 오는 여행단들한테 체험시킬 수 있는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으로. 은은한 천연향을 내는 샴푸와 비누 등을 개발해 만드는 군산의 한 기업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군산에 새롭게 문을 연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입니다. 사회적 기업 32곳은 월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했습니다. 네트워크가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소셜 벤처들이나 사회적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근데 또 이제 사회적으로 기여도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영리 하나만 집중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같이 모여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어떻게 사회적 기여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같이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산대학교 인근에 지어진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은 지난해 10월 완공된 후 5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입주기업 사무실과 제품 판매장, 교육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또 혁신타운은 도내 1,900여 개의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등을 지원하고 판로 마케팅을 돕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과 정보교류, 네트워크 등 협업과 공유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실 사회적 기업들이 열악하고 구체적으로 스스로 아직까지 일어서기에는 많이 환경이 부족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군산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 큰 집이 우리 군산에 들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사회적 경제가 성공한 모델을 우리 군산에서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전국에서 첫 준공한 광역단위의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사회적 경제혁신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만금 신항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줄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새만금 신항 발전위원회는 27일 발대식을 열고 군산대 김민영 교수와 군산항 발전협의회 고병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또 조례에 따라 항만 물류 분야 교수와 전문가, 정치인 등 21명의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신항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항만 정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훼손 논란에 휩싸인 조선시대 문화유산인 옥구읍성에 대한 시굴조사가 시작됩니다. 군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옥구읍성 객사터와 관아 내하터에 대한 시굴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굴조사가 끝나면 이를 근거로 문화재청과 전북도에 정밀 발굴을 위한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시는 시굴조사를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왔고 올해 본 예산에 시굴조사 비용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군산시 옥산면 외류마을과 서수면 신장마을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두 마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마을당 20억 원을 투입해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빈집 정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 수리, 담장 위험축대 정비, 공용 주차장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의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군산에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 취업 연계와 취업 정착금,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군산 조촌동에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도내 조선업 관련 업체와
군산 지역 기업체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식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올해 사업비 17.5억 원을 들여 700여 명 이상의 취업 연계를 목표로 취업 상담, 취업 지원, 직업 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선업 도약센터는 올 1년간 사업비 17.5억이 투입되어 전라북도에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 또 군산시의 주력산업 기업들의 고용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희가 올해 목표는 700여 명 이상의 취업 연계를 이러한 기업들에게 구직자를 발굴해서 제공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조선업 도약센터는 지난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차 전지 주력 산업 분야 80여 명, 조선업 분야의 270여 명의 취업자를 알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난 1월부터 5년 만에 재가동에 나섰지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만들었던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조선업 도약센터라고 전환해 개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건물에 우리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조선업 도약센터라고 또 이름을 바꿔서 이름 그대로 우리 군산의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뛰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는 조선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매달 1회 일자리 매칭 데이와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조선업 신규 취업자 100명에게 취업정착금 월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련공 양성을 위해 기업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분기별 월 100만 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선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쪽에 노동 전환과 관련된 고용 지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업 도약센터가 도내 조선업의 고용 활성화와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에 대한 인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됩니다. 군산시는 98억 원을 들여 오식도동에 기업지원센터, 도서관, 체력단련실, 평생학습센터 등을 갖춘 센터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오는 10월 준공돼 내년 3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은 지난 2019년 국토부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재생사업에 선정돼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이 제59회 도서관 주간과 제1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오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립도서관은 12일 도서관의 날을 맞아 뮤지컬, 북토크, 작가와의 만남, 독서 벚꽃나무 등 행사를 엽니다. 시립도서관은 1인당 최대 10권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특별 대출 서비스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 전자책을 이용한 사람 중 무료 커피 기프티콘을 받는 깜짝 행사도 열립니다. 군산시민예술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꿈의 댄스팀 운영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민예술촌은 3년간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꿈의 댄스팀을 구성해 춤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인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꿈의 댄스팀은 8에서 19세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을 사회 문화적 취약계층이 포함돼야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에 자리한 백옥당이 지난 27일 착한가게 4호점으로 가입했습니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백옥당은 매월 수익의 일부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하게 됩니다. 군산시 옥구읍이 지난 28일 옥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40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했습니다. 반찬 나눔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옥구읍 마을 복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